되게 못생겼다, 혹은 야 너는 정말 멍청하구나.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내가 스스로 그걸 계속 부여잡고 내 인생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잘 먹는 며느리예요. 안녕하세요. 잘 먹는 며느리예요. 잠재의식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 접하면 되게 네. 생소하잖아요. 아. 처음 들은 사람이 이거를 활용해 볼 수 있게 한다면 네. 가장 먼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 잠재의식을 모르겠어요 이러면요, 그분한테 그래요. 평소 내가 혼자 하는 말이 뭐예요? 혼자 있든 누구랑 있든 내가 실수를 했든 잘 됐든 뭘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욕설이 나와요. 아, 욕설이 나와요? 자, 욕설을 심고 계신 거예요. 뭐 욕설이 나온다는 거는 어쨌건 안 좋다는 거잖아요. 뭐 그거 자체를 지금 내가 심는지도 모르고 심는 거고, 그 모든 말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잠재의식을 알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감옥을 나가려면 내가 감옥에 있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내비를 찍고 가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잠재의식을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걸 알면은 새로운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난 무능하고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받을 수 없어. 그러니 당장 바꿀 수 있는 몸이라도 바꿔서 사랑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거 몸을 못 바꾸면 나는 절대로 다시 더 사랑받을 수 없고 미움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아픈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 학창 시절 친구 관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혹은 친구가 아픈 말을 했어, 그게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잠재의식은,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무자가 없을 무자인데,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잠재의식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어요. 다시 정리하면 내 위치, 내가 평소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해? 그래서 내가 반복되는 패턴이 뭐야? 그걸 알고 자각하면, 그래서 질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이야? 이 믿음이 사실이야?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아니요, 세상에 절대적 사실은 없어요. 모든 건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말이 사실이야? 너 되게 못생겼다, 혹은 야 너는 정말 멍청하구나, 그건 그 사람 생각이잖아요. 설사 그걸 부모님이 말했더라도 그건 부모님의 생각이지 이게 절대적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그때 내가 실수했던 건 맞지만 그 과거는 다 지나갔어. 언제나 새날이야. 나한테 필요한 믿음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저히 이 믿음이 안 놔져요. 그럼 이렇게 다시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이 믿음을 갖고 있어서 너한테 도움되는 게 뭐야? 도움이 돼, 안 돼? 안 되면 놔야지. 이게 자꾸 사실같이 느껴지면,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너한테 도움이 되냐는 걸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도움이 안 되면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씨앗을 새로 뿌리세요. 근데 당장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나한테 긍정의 씨앗과 힘을 주는 사람, 환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믿음을 다시 심어주시는 거,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게 접목되면서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원래 제가 소아비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진짜 까맣고 되게 못났었어요. 지금 보면 귀여워요. 그때 당시 저를 못나게 제가 봤고, 다른 분들도 저한테 너 뚱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그게 정말 아까 씨앗을 뿌리듯이 잠재의식에 새겨지면서 저한테 각인된 건, 아, 나는 뚱뚱하고 못생기고 난 사랑받을 수 없구나. 성인이 돼서도 그게 사라지지 않았었거든요. 이 렌즈라는 표현을 쓸게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결국 내가 세상을 보는 렌즈예요. 항상 음식을 보든 내 몸을 보든 누군가를 보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투명한 잔을 봐도 많이 남았네? 저거밖에 안 남았네. 그것처럼 같은 걸 봐도 다른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제 렌즈는 저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렌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살을 빼도 저는 다시 뚱뚱해졌어요. 유지를 하는 중간에도 몸이 계속 아팠고, 그 믿음 안엔 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아파서라도 난 말라야 돼. 건강은 나하고는 이제 더 이상 인연이 없어라고 무의식 중에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내가 스스로 그걸 계속 부여잡고 내 인생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네요. 그쵸? 몰랐던 것도 있고, 잘못된 암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내가 혼자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그 암시 속에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암시를 다 깨부셨어요. 그 암시를 통해서 저 역시 실제로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살찌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단히 막 애를 쓰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건강하고, 물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음식적인 것도 많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갖고 있는 믿음과 신념, 내 암시가 바뀌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원래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니까 내 몸을 바라볼 때 나는 충분히 아름답고 계속 건강할 거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너무 기쁘게 선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왜냐면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매일 하는 말이 사실 그게 암시가 되고 그 아이한테 엄청난 씨앗을 주는데 무슨 씨앗을 주든 잘 자라요 애들은. 그러면 내가 애들을 망치고 자존감을 낮추고 결핍감을 키우는 씨앗을 뿌릴 것인가, 자신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확신과 풍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뿌릴 것인가. 부모가 그걸 알아야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읽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아이가 자라고 나면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아이에게 이 책을 읽게 하고, 지금 혹여나 과거의 저처럼 내 몸이 너무 괴로워, 내 몸이 아파, 자꾸 내가 되돌아가, 그런 분들도 이 책을 다시 보시고요, 세팅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습관 교정, 음식 교정, 모든 걸 더 쉽게 교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이 책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요, 내 내면이 바뀌면 내 외면, 내 외부 환경 이걸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외부에 이거를 바꾸면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뀔 거야. 사람들은 자꾸 환경 탓을 하는데 이 환경이 계속 유지되는 건 내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인이고 현상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지금이 그렇든 말든 이거 놔두고요, 나를 바꾸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잠재의식을 일치시키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 시기는 언젠지 모르지만 내 과도한 욕심이나 어떤 결핍감으로 이뤄내는 그런 목표여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즐겁고 순수한 마음에서, 그게 내 진짜 욕망인지 내 순수한 욕망인지 어떻게 알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게 안 돼서 좌절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명히 이 질문이 또 있어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사실 그건 앞으로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또 생각의 깨달음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면 또 그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아서 이 책 이후에 또 제가 알게 된 것들,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들 또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의 세상은 남이 창조해 주지 않고요, 정말 오롯이 근원의 나, 본질의 내가 창조하고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매 순간 새로운 눈으로 좀 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안 될 게 뭐야. 원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삶을 스스로 한번 창조해 보시는 거.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살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창조하려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 렌즈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1분 1초마다 수만 개의 세포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똑같은 세포가 또 나오겠죠. 근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똑같은 세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포가 1분 1초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쌓여 1년 후에 완전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다른 세상을 보니까 그럼 그에 걸맞는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좀 난 이거 못할 거야 라는 한계점이 사라지면 그 전에 못 보던 기회들이 보여요. 그럼 그걸 행동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그걸 또 성취하게 돼요.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 달라지면 내 에너지가 달라지잖아요.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끌려와요. 저한테 호기심을 갖게 되고 같이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게도 되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을 진짜 바꾸는 거죠. 오늘은 책 얘기를 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 옛날 얘기부터 변화의 과정, 그리고 이 책에서 주로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만 또 들으시고 아 그래 좋았어 하고 다 들었어 이제 읽은 거나 다름없어 라고 생각하고 안 읽으실까 봐 꼭 읽어보시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엄청난 게 있다는 나 자신을 그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더 활력적으로 지내시면서 마음껏 이루시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마음껏 이루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좋은 정보 또 가지고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